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어버린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한 성인이, 그것도 사회생활 30년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기는요,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서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싶었고 또 너무 외로웠습니다. 퇴직 후 아무도 제가 어떤지 묻는 사람이 없던 시절, 누군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기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고, 혹시 회사 다닐 때 공장 쪽 일한 적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마치 오래된 동료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게 투자를 하나 제안했습니다. 공장 관련 일이니 제가 잘 아는 분야라고 생각했고 또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랑 같이 가면 든든하죠.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투자 설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저를 깔끔한 사무실로 데려갔고 거기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활기차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요. 저처럼 퇴직 후 사회와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분위기가 묘하게 중독적입니다. 처음엔 금액을 작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해서 수익률이 2배로 뛰었다고. 믿기 힘들었지만 실제로 제 계좌엔 소액의 수익금이 찍혀 들어왔습니다. 그 몇만 원이 커다란 적신호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제야 안 사실이지만 그 수익금도 제 돈으로 준 미끼였습니다. 그 후 저는 점점 금액을 늘렸고 30년간 회사 다니며 모은 돈을 거의 다 넣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뭔가 느낌이 이상해 전화를 걸어봤는데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안내음. 사무실. 이미 비워진 뒤였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들고 사라졌다는 걸. 사람은 큰 충격을 받으면 세상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발이 방바닥에 붙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려는데 전기 스위치가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그날따라 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일. 바보 같은 놈 왜 그랬을까? 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보지 않았을까? 왜? 며칠 동안 방 안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사람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딸도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사실 우리 사이는 오랫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아내는 늘 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별거를 선택했죠.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하더군요.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해졌냐고, 괜찮냐고.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내에게 했던 행동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털어놓았습니다. 나 사기당했어. 다 잃었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왜 나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어? 그 말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렇게 관심받고 싶어 하던 내가 정작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밥은 먹었냐, 산책은 좀 해라. 그런 말들을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평생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야. 잘못된 건 순간의 외로움이지 당신의 인생이 아니야. 어쩌면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건 돈을 잃은 사건이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방치해온 결과라는 걸요. 사람이 외로우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보가 됩니다. 누군가 진심인 척 다가오면 그게 사랑인지 착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금씩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은 잡히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했습니다. 그건 사기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두려웠던 일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아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나를 실망했다고 말할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괜찮아. 다 같이 다시 하면 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가족이라는 걸. 평생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던 제게 그 말은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도 해봤고 공사장에서 안전요원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일을 왜 하냐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감사했습니다. 작게라도 땀 흘려번 돈은 가볍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돈이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도 회복됐습니다. 돈을 잃어 절망했을 때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솔직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저는 예전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 불안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거든요. 저는 한번 잃어버렸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도 이제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가끔 누가 다가와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웃으면서 말하곤 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걸 소중히 하고 싶어서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저처럼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외로운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 버티지 마세요. 혼자 껴안고 있으면 그 빈틈에 나쁜 사람들이 파고듭니다.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의 승진 여부도 실패도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외로움만 노립니다. 만약 누군가 지나치게 따뜻하게 굴고 지나치게 여러분 편을 들어주고 지나치게 빠르게 신뢰를 요구한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제가 전 재산을 잃고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누군가의 진심으로만 다시 돌아온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의 진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도 방 안 어딘가에 웅크린 채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겠죠. 지금 저는 하루하루를 새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고 사람들을 경계하는 마음과 동시에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사기를 당한 경험이 저를 무너뜨리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살던 것들, 가족, 관계, 진심, 그리고 제 자신을 다시 보게 해줬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착해서 믿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착함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만 다음부터는 그 착함을 가족에게, 진짜 내 사람에게 쓰세요. 저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부 다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잃으면 안 되는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그리고 여러분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외로움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 손을 잡아줄 사람을 잘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마음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마세요. 저는 읽은 뒤에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읽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모든 걸 읽고서 비로소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거나 혹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